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다.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그래서 다들 묻습니다. 그럼 금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건 금이 몇만 원 오를지, 몇 퍼센트 떨어질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금을 사는 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금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금이라는 자산을 들고 가는 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금값 전망이 아니라 금이라는 자산의 본질, 그리고 우리 같은 시니어가 금을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값이 오르는 이유, 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금을 사도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한결 분명해질 겁니다. 금값이 오르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이 불안할 때입니다. 뉴스를 보면 여기저기 나라끼리 싸운다, 전쟁이 날 수 있다, 갈등이 깊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요. 이렇게 세상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돈이 안전할까? 은행에만 넣어둬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이 커집니다. 주식은 전쟁 소식에 바로 떨어지고, 부동산도 거래가 막히고, 현금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 같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위기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금을 찾게 되고 그만큼 금값도 올라갑니다. 즉, 금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세상이 불안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보험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두 번째 이유는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입니다. 우리는 평생 종이로 된 돈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돈의 가치는 사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시절처럼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정부는 돈을 더 풀어왔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물건 값은 오르고 종이돈의 힘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금은 어떨까요? 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정해진 양만 존재하기 때문에 종이돈 가치가 떨어질수록 금의 희소성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을 보면 금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가격은 무려 12배 이상 뛰었습니다. 금 자체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종이돈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은 종이돈이 흔들릴 때 우리 자산을 붙잡아주는 든든한 닭과도 같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세 번째 이유는 달러의 힘이 약해질 때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경제는 달러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원유 가격도 국제 무역도 대부분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래서 달러는 그 자체로 세계의 돈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강화하거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달러만 믿고 있기가 불안해지면 각 나라들은 달러 대신 다른 자산을 찾습니다. 유로나 엔화도 있지만 가장 오래되고 안전하게 평가받는 대안은 바로 금입니다. 실제로 환율이 크게 요동치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달러 역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반면 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변하지 않고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힘이 약해질수록 금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달러가 약해질 때 금은 우리 노후 자산을 국제적인 기준에서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른 직접적인 이유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금리는 돈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이자가 많이 붙습니다. 또 채권 같은 금융상품도 수익이 좋아지니 금을 살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 나라에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춥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예금 이자는 줄고 채권의 매력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금이 더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금을 더 찾게 되고 금값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금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 호흡과 믿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값이 조금만 오르면 바로 팔고 조금만 떨어지면 다시 사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마치 작은 족대로 빠른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만 바쁘고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현명한 방법은 금값이 오를 만한 환경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큰 흐름, 즉 전 세계적인 불안, 종이돈 가치 하락, 달러 힘의 약화는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타날 때 금은 반드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금 투자는 오늘 올랐는지 내렸는지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가능성을 보고 믿고 기다리는 투자입니다. 노후 자산은 하루 이틀만 지킬 게 아니지요. 길게 보고 분산해서 믿음을 갖고 가져가는 것이 금 투자에서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금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실물금입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골드바 같은 것이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니 심리적인 안정감이 크고 함부로 팔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부가세와 수수료가 붙어 실제 금값보다 비싸게 사야 하고 보관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실물금은 내가 금을 직접 갖고 있다는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금 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금을 예금처럼 쌓아두는 방식인데 적은 금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 사고 팔기가 쉽습니다. 마치 적금을 붓듯이 매달 일정 금액씩 금을 사모을 수 있어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편리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갈 때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금 ETF입니다. 주식처럼 증권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금 가격과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적은 돈으로도 금값 상승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거래가 간편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증권사 계좌, 즉 주식을 사고 파는 계좌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 관련 기업 주식입니다. 금을 캐내거나 금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인데 금값이 오르면 이 회사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분위기와 기업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수하게 금에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금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안정감, 투자 습관, 편리함에 따라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금은 단기 차익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내 돈 중에 금을 얼마나 담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이 좋다니까 전부 금으로 바꿀까 하시지만 그것은 위험합니다.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돈을 한 가지에만 몰아넣으면 오히려 불안이 커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을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에 따라 정하는 겁니다. 전쟁이나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낼 것 같거나 달러 가치가 약해질 거라 본다면 금을 조금 더 많이 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도 달러가 든든하다. 전쟁은 쉽게 안 날 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금은 조금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본인이 믿는 만큼만 금을 챙겨두는 겁니다. 결국 금 투자에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사라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위험의 크기를 보고 그 믿음만큼 금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은 단기간에 사고 팔며 돈을 벌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처럼 빠르게 사고 팔면서 차익을 노리면 오히려 불안만 커집니다. 금은 위기와 불안을 대비하는 보험 같은 자산입니다. 전쟁과 같은 불안이 커질 때,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달러 힘이 약해질 때 금은 반드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금을 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 금을 어느 정도 챙겨두면 좋을지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금을 들고 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눈에 보이는 실물 금이든 조금씩 쌓을 수 있는 금 통장이든 거래가 편리한 금 ETF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단기적인 가격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믿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은 하루 이틀만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길게는 평생 동안 우리 삶을 든든하게 받쳐줄 버팀목이어야 합니다. 금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이 금 투자에 대한 불안을 조금 덜어드리고 현명한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노후를 지키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